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스님들이 한겨울 천막 무문관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위례 상월선언이 신축불사에 돌입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수도권 주민의 행복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상임이사 직무대행에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해일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나눔의 집이 정상화의 길로 조속히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달해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당시의 승군 행렬을 재현하고 스님들이 선무도시범도 선보였습니다. 금강산 건봉사가 백중을 맞아 조선 후기 대몽영경 사본을 입수해 160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27년 동안 이어지는 제7차 만일연불의 기도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관청 군기시와 경복궁에서 열린 다양한 궁중의례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재현됩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콘텐츠 복원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옛 불교 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스님들이 한겨울 천막 무문관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위례 상월선언이 신축불사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상월선언 신축불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큰 성과인 동시에 수도권 주민의 행복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장군 죽비를 맞으며 치열하게 용맹정진했던 곳. 하루 한 끼 옷 한 벌, 묵언 하루 14시간 정진해 서리빨 같은 청규가 서려 있는 곳. 그곳에 도량 신축을 알리는 첫 삽이 떠졌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결사의 자리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하나로 수도권 행복 도량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상월선언의 착공식은 한국불교 100만 원력 결집의 큰 성과인 동시에 수도권 주민의 행복을 향해 내딛는 큰 걸음입니다. 이는 조계종이 신도시 포교 원력을 7년 만에 결실맺으며 한국불교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승 스님께서 2011년 당시 신도시 포교 종책 사업을 종단의 핵심 사업으로 공포하고 이곳의 전통 가랑과 도심 사찰의 특성을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들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남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상월선언은 백제의 하남 위례성과 가깝고 병자호란을 막아낸 남한산석 자락에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상월선언에 있는 위례 신도시와 함께 교산 신도시에도 찬란한 불교 역사를 다시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훗날 교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사상이 하남시로 환지 본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월 결사 당시 공사가 한창이었던 아파트들은 현재 하나둘 완공되고 있고 결사 이후 한국불교는 자비순례와 수미산 원정대 등으로 불교 중흥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500km를 걸으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고 함께하는 보살의 행언을 실천하셨습니다. 자비순례 만행결사와 수미산 원정대로 이어져서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중흥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겨울 9스님들이 치열하게 용맹정진했던 곳이 이제 신도시 포교의 거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백중을 맞아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백중은 선망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고 그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입제식에는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을 설했습니다. 올해 통도사 백중기도는 오는 11일 동명대 석좌 교수 수진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한주 도암 스님과 서추감 감원 우진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잇따라 설법을 펼치며 다음 달 22일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해양됩니다. 또 백중 오제인 다음 달 8일에는 백중 특별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극나감이 경내 무량수각에서 경봉 스님 열반 39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달해제는 경봉 장학회 이사장 원명 스님과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한 경봉 문도회와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상단 불공과 종사 영반, 헌양, 헌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경봉장학회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석박사 과정 학인 스님에 대한 장학금과 극나감 호국선언 수행지원금, 영축 유락승가대학원 연구비 등 4천여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전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경복문도회를 대표해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에 매진하고 불교가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해일 스님을 선임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오랜 파행 운영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조속히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5번째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이자 성남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을 선임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 집 임시이사인 박정화 36요양원장의 사임에 따라 지난달 24일 해일 스님을 임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나눔의 집 법인에 통보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문화부장,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상임이사 직무대행 해일 스님은 임시이사 체제를 조속히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운영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임시이사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식 이사회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는 또 할머니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유품 등이 전시된 제2역사관 하자 공사를 위한 전자 입찰 선정을 추진하고 방송사의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할머니를 중심으로 자질구레한 이런저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단 뒤로 하고 할머니가 주인이고 할머니가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후원금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나눔의 집 스님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 1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는 단 4명, 평균 연령은 95세가 넘습니다. 나눔의 집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지난해 5월까지 한 달에 1억 6천만 원이 넘었지만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후에는 한 달에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눔의 집에 선배 스님들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자비정신으로 나눔의 집을 해왔던 그 아픔을 간직한 할머님들을 잘 챙겼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온 나눔의 집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과 금산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 부여 배구남 주지 해룡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그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마곡사 주지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마곡사 산중총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열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달해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당시의 승군 행렬을 재현하고 스님들이 전투에 사용했던 선무도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사명대사 영정에 향과 차, 꽃을 차례로 올립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사명대사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며 스님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이 바로 팔공산 동화사. 스님은 임난이 끝난 뒤 불에 탄 동화사를 중창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1592년 팔공산 동화사에서 수행하시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화사에 영남 승군의 사령부인 영남 치영암문을 설치하고 영남 도총석으로 전국의 승병을 총괄하시며 전국 각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달해제에 앞서 당시의 승군 행렬도 재현됐습니다. 사명대사 영정을 앞세운 스님과 불자들의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무기만이 들려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왜군의 조총에 목숨을 걸고 맞선 겁니다. 스님들이 평소 수행과 신체 단련의 방편으로 익혔지만 왜군에 맞설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선무도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열받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에 함락돼가지고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민족은 세계 우뚝 솟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자성하고 자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화사 봉소루에는 아직도 영남 지역 승병 본부라는 뜻의 영남 치영아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또 전국 20여 개의 사명대사 진영 가운데 보물 제1505호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진영이 동화사에 보존돼 있습니다. 동화사 사명대사 추모 달해제는 이러한 동화사의 역사성을 살린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참으로 국난과 백성의 아픔을 함께한 호국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도량이기에 오늘의 달해제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화사는 매년 추모 달해제 외에 그리기와 백일장, 진영 전시, 승병 체험 등 사명대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애국 예민 정신이 430여 년의 세월을 넘어 팔공산 동화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도량인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을 맞아 효의 실천을 강조한 조선 후기 대목령경 사본을 입수해 160년 만에 복원에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건봉사는 이와 함께 27년 동안 이어지는 제7차 만일연불의 기도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진신치야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신축년 백중을 앞두고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지극한 공양과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동참 사부대중은 앞으로 49일 동안 영가들을 위한 경전 독경과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과 기도 공덕으로 선망 조상님과 부모님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49일 동안 회양할 날까지 백중날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공덕에 힘입어서 틀림없이 좋은 인연처를 찾아서 왕상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봉사는 특히 신축년 백중을 앞두고 1862년 건봉사에서 편했던
효의 상징 대목련경을 160년 만에 복원해 복간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판에 복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1개를 지금 복원을, 목판 그 경판을 그대로, 글자 모양도 그대로, 크기도 그대로 11개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너무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나서. 조선 후기 건봉사판 목련경은 발간을 주도했던 나은 보국대사가 서문에서 목련경의 주인공인 나봉 목련과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아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건봉사는 이와 함께 신라 발징 화상이 1만일 27년 동안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는 기도를 통해 극락왕생한 만일 연불회를 백중 이틀 후인 8월 24일 입제하기로 했습니다. 동궁대에서 이제 그 뭐 31명 스님이 극락왕생을 하시고 동공을 하시고 또 1820명이 또 등공을 하셨다는 우리 건봉사 역사 기록에 남김으로 해서 이 건봉사가 그야말로 서방정토 극락세에 계시는 남아미탑을 아미타 도량 근본 도량이 된 것입니다. 아미타 정토 극락도량 금강산 건봉사 사부대중은 160년 만에 목련경 복원 출간과 제7차 만일 연불기도 입제로 더욱 의미 있는 신축년 백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최북단 미륵도량 금강산 화암사가 외국인 대상 상설 DMZ 평화 투어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강원 피스투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해안 DMZ 평화 여행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평화 관광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쌀을 내주었던 수바위로 널리 알려진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과 강원대 컨소시엄 사업단 강원 피스투어 이기찬 이사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설 템플스테이와 평화 로컬 여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웅산 스님은 외국인들이 화암사와 금강산을 찾아 생명 평화를 느끼고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피스투어는 강원도 최초로 외국인 대상 상설 동해안 DMZ 평화 여행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향후 금강산 건봉사와 고성 지역의 청정자연,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한 상설 외국인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관청 군기시가 철거 약 100년 만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로 되살아나고 당시 경복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의례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재현됩니다. 사라진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 문화관광 융복합 체험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92년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등장과 함께 설립된 병기와 군수품 제조 연구기관인 군기시. 옛 군기시 터는 현재 서울시청 건물 지하 시민청 내부에 군기시 유적전시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연구하던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우미건설, 제1기획과 함께 군기시의 옛 모습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로 되살리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군기시의 내외부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로 생생히 느끼고 VR 기기 등으로 군기시 전체 모습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로 알려진 신기전을 비롯해 군기시에서 개발한 전통 무기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기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과 관리들이 국정을 논하던 조회와 궁중잔치, 연향 등의 행사도 AR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복원을 계기로 군기시 유적과 경복궁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사의 숨결, 우리 조상의 어를 살아있는 역사를 보려면 이 과거에 있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분을 좀 더 보려면 이와 같은 어떤 기술에 의한 첨단 기술에 의한
이런 복원 작업, 특히 뭐 메타버스건 AR이건 굉장히 이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라진 옛 콘텐츠가 디지털 기술로 복원되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과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 콘텐츠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과 한국인도학회,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가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인정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 문화의 새로운 발굴과 가야 역사의 바른 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앞으로도 정진하고 또 이런 대회를 꾸준히 열어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야문화 원형 탄색과 콘텐츠 학술대회를 바르게 학술대회에 열띤 어떤 그 장이 돼서 부흥한 어떤 그 새로운 가야문화의 정립, 확립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학술대회에선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가야사와 가야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과 동국대 전임연구원 법진 스님, 밀양 부은사 주지 지원 스님, 강영철 동국대 강사, 김민수 에세이 능력개발원장의 주제 발표와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재와 근현대 미술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회가 내일 개막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란 질문에서 출발해 박물관의 문화재와 미술관의 미술작품을 서로 마주하고 대응시킴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한국미의 DNA를 찾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서 멸종위험 상태에 있는 포유류와 관속식물 601종의 현황을 다룬 국가생물적색 자료집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처음 발간됐다가 새로 개정된 이 자료집은 멸종위험 상태에 있는 생물종의 사진과 종명, 학명, 영문명 등을 기재하고 개략적인 분포 현황을 국립공원 지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과 관련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이사 추천 구조를 요구하고 사장 임명 제청과 선임에서 시청자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 봉은사 위례 신도시 포교당인 상월선언이 착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이 도심 속 수행포교 도량으로서 신도시 포교 활성화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